안녕하세요. NCS 통합편 강의를 맡은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통합편의 OT입니다. OT에서는 앞으로 학습하게 될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직업기초 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유형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를 다 쓰기 전에 우선은 이 10개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부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요 영역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의 소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주요 영역 중에 하나 정도는 안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택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렇게 3개 영역은 핵심 영역이고요.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도 1, 2, 3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3개 영역이 주요 영역이 된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3개가 원래부터 기존 직무적성일 때도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래도 문제 낼 게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3부분이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만들 때 또는 이제 어떤 영역으로 시험 볼 거냐라고 했을 때 타기업에서 선택한 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게 되죠. 그죠? 암암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 3개가 이제 거의 딱 정해졌습니다. 이 3개 영역은 주요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문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청취 능력, 그 다음에 의사 표현 능력, 마지막으로 기초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초 외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나머지 4개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서 이해라는 게 독해입니다. 독해. 다만 문서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문서로 주게 되면 문제 유형이 워낙 단순해지다 보니까 비문학 지문, 신문 기사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글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독해를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이다. 실제로 작성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수정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이런 걸 새롭게 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취하고 의사표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나오게 된다면 상황 제시형입니다. 얼마만큼 상대방의 대화 중에 내용 자체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제가 나중에 해당 영역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요 문서 이해가 바로 읽기입니다. 문서 작성이 쓰기죠. 청취가 듣기고요. 의사 표현이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국어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이다. 그러면 수리 능력은 기초, 어떤 연산, 기초, 통계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렇게 하위 능력,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연산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는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규칙, 그다음에 뭐 수열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수출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응용 계산이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계산. 그래서 뭐 나이를 묻는다, 일의 능률을 물어본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초 통계 같은 거는 뭐 평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표 분석이다. 요게 이제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 그죠?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자료를 주고 뭐 계산하라든지 확인하라든지 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도표 작성.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서 작성처럼 실제로 작성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자료 내에 있는 것들을 수정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 변환 이렇게 쓰기도 하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2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첫 번째는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문제 처리 능력. 사고력의 경우는 얼마만큼 잘 판단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나오는 것들이 참거짓, 명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게임, 뭐 추론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은 상황 제시형이 사실은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수리 능력에서도 등장할 수 있고 타 영역, 뭐 정보 능력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문제 해결 능력에서 핵심이 되고자 하는 거, 문제 처리 능력. 여기서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상황을 주고 얼마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요거를 보는 것이 관건인 단원입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요것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중요합니다. 보통 문제 처리 능력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또 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이해하는 것이 80%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보통 요 3개의 영역을 학습하실 때 여기에 있는 내용도 많이 보시지만 PSAT라는 것과도 연관을 좀 많이 지으십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보시게 되면 의사소통에서 여기서는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됐죠? 근데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독해랑 그 다음에 그 논리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논리 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기업에서는 무분별하게 이쪽 PSAT에 있는 문제들 또는 지문이라든지 내용들을 착안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논리 문제가 암암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표 해석 일부죠. 그 다음에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이런 논리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황 제시형도 주기도 합니다. 맞죠? 근데 훨씬 더 심화가 돼 있고요. 보통 여기 있는 문제들은 보통 한 문제당 2분 이상을 주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1분 남짓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곤란한 거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요 영역이 된 3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주요 영역 방금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선택 영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 부분인 거죠. 선택 영역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관리. 두 번째는 정보. 세 번째는 기술. 네 번째는 조직이해. 이렇게 4개로 나뉘고요. 선택 영역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영역은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선택 영역 중에
하나, 두 개 내지 그 이상 선택해갖고 시험 보는 거고.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주요 영역 3개에다가 조직의 능력을 봅니다. 됐죠? 아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주요 영역 3개만 보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자원관리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원관리가 일단 하위 영역이 4개가 있습니다. 시간, 그다음에 예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입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최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자, 자원관리는 시간, 예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걸 최소를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추후에는 최소가가 아니라 최적을 더 많이 물어볼 겁니다. 물론 지금도 최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스케줄 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잘 보십시오. 여기 최소라고 했죠. 최소. 분명히 시간에 대한 정보, 예산에 대한 정보,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줄 겁니다. 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최소화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당면한 입장은 뭐냐면은 이러한 비용,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게 사용하고 싶은 거죠. 적게 사용하고 싶다? 적게 사용하고 싶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적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결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엄밀히 말하면 자원관리긴 하지만 문제 해결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영역을 보통 그 스포츠에서 1군으로 치고요. 그 다음 선택 영역을 2군으로 치는데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1.5군으로 칩니다. 그죠? 1.5군. 왜냐면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은근히 문제 해결 쪽으로 녹아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영역이 3개를 하더라도 자원관리까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 중에도 문제 해결하고 자원관리랑 섞어놓은 교재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정보 능력 같은 경우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컴퓨터 활용. 그다음에 정보 처리. 컴퓨터 활용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 2가지를 다 다룹니다. 근데 특히 어려운 것은 어쩌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십니다. 즉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시는데 어쩌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더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엑셀 너무 이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뭐 운영체제라든지 그죠? 실제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는 휴지통과 관련된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휴지통. 그죠? 휴지통에서 이런 거였죠. 뭐 우리 교재도 있지만 교재 있는 거 나중에 얘기할까요? 멋이됐건 간에 휴지통에서 뭐 파일이 이제 꽉 찬 겁니다. 휴지통에 용량이 꽉 찼을 때 만약에 뭐 더 또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엑셀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죠? 뭐 if 함수라든지 카운트 if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주어진 정보를 얼마만큼 잘 처리하느냐라는 능력을 보는 것이고 요것은 예전에는 추리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추리. 무슨 얘기냐면은 모니터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 무슨 뭘 합니다.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것에 표를 하나 주고 이 표를 참고해서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뭐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추리죠. 주어진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추리한 형태가 나왔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 책을 쓸 때 정보처리라고 해가지고 정보처리 기사 책을 보면서 문제를 처음에 만들다가 이게 아닌 겁니다. 다 버렸습니다. 문제 그때 한참 만들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정보처리 기사 그런 문제 아닙니다. 요거는 됐죠? 주어진 정보를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느냐 요걸 묻는 것이 정보 능력이고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이다 라고 하면은 기술은 기술의 이해
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이 3단계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굳이 이거를 컴마 찍지 말고 어차피 선택 먼저 할 수 없거든요. 이해하고 나서 하는 거고 적용도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간다. 보통 요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은 매뉴얼 문제가 있습니다. 매뉴얼은 일종의 설명서 같은 건데 매뉴얼을 주고요. 이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필요한 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고르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 중에 얘를 고르고, 그죠? 상황을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르는 거죠. 선택. 그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 적용.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이 매우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우리 앞에서 보면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서 이해 능력 있죠. 그 문서 중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능력을 요거 하나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매뉴얼 말고도 또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명령어라든지 스위치 등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또 많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많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얘네들 사실 뭐 추리 같은 거거든요. 추리 같은 거였는데 자, 요것도 최근에 많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조직 이해다. 조직 이해가 조금 많습니다. 하위 능력이. 경영 이해. 그 다음에 뭐 체제 이해. 업무 이해. 국제 감각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경영에 대한 이해, 조직 체제에 대한 이해, 조직에서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묶어서 나오고 국제 감각은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영역이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각각의 파트에 맞게 문제를 좀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퇴화했죠. 그래서 정보 능력이다, 기술 능력이다, 조직의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엑셀 이런 거, 뭐 단축키라든지 함수, 식, 매뉴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나 기술이나 조직의 이 세 개는 보통은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전공과 조금 연관이 됩니다. 2군인데 전공과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관입니다. 유관이라는 얘기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건축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기출 복원할 때 봤더니 그 라멘 구조라고 해서 건축에서 쓰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답니다. 시험에. 그러면은 보십시오. 라멘 구조가 모르는 사람들은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아 라멘 구조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야만 풀 수 있는 건데 건축직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 알았다면 굳이 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다라는 거. 선택 영역이고요. 2개 내지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렬별로 선택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자원관리는 문제 해결 능력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자원관리는 단독으로는 안 나올지라도 문제 해결 스럽게 해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영역은 나머지 3개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인성 영역에 나오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자기 개발 능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엄청 중요하죠. 2번째, 대인관계 능력.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사실. 그 다음에 3번째, 직업윤리. 이 직업윤리는 윤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의 어떤
그 근로에 있어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지켜야 될 윤리.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공동체로서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자기계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거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인식 또는 뭐 자아 인식, 자기 인식.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거 갖고 이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관리. 경력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 그 다음에 대인관계다. 대인관계다라고 하면은 대인관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나와 있는 것들이 팀워크, 뭐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 얘기만 들어도 제일 중요할 것 같죠? 고객 서비스. 됐죠?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뭐 갈등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전략적으로 회피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서로 윈윈 할 거냐 뭐 협상도 마찬가지고 리더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 팀워크 안에서 멤버십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 윤리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 개인으로서 나누는 거, 공동체로서 나누는 거. 보통 이슈가 되는 것들은 직업 윤리와 일반 윤리, 그러니까 실제 그냥 윤리라고 하는 것들과 상충이 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성 영역은 딱 들어만 봐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평가 도구로서 조금 약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개발, 대인관계, 직업 윤리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하면서 뭐 출제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짚으면서 갔는데 최근에는 이런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은 뻔한 얘기죠. 그렇다고 얘네를 하기 위해서 깊게 들어가기도 좀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내다가 다른 건 좀 어렵게 내고 얘는 좀 쉽게 내다가 그럼 의미가 없겠다 해서 인성 영역 같은 경우는 인성 파트로 빠진 겁니다. 보통 인성 파트로 빠졌다는 것은 어디를 갔다는 얘기냐면 자소서 라든지 아니면은 면접 이런 부분으로 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찌됐건 간에 기업에서는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문제를 만들 수 없다면 즉 필기시험에서 확인해 볼 수 없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면접 이런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 영역을 제가 구분을 조금 지어봤습니다. 의사소통 정수리 문제 해결이 주요 영역이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 정보기술, 조직이해가 선택 영역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은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파트는 당연히 주요 파트입니다. 주요 파트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할 거고 자원관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관리도 역시 선택 영역이긴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는 좀 원론적인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를 곧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하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초가 좀 없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기초가 없는 분들은 더욱더 예습보다는 복습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강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기존에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이제 다르다라기보다는 채워가는 형태 이렇게 강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